정비공장 AOS 사용자 대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은 AOS 소개, AOS 가입하기, 기초 설정하기, 차량 입고하기, 보험 견적 작성 및 전송하기, 보험 청구 전환하기, 기타 유용한 기능 활용하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AOS 알파 카메라 앱 활용하기와 작업 시간의 산출과 탑재에 대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회차 교육 내용은 AOS 보험 견적 달성하기입니다. 3회차 챕터 5에는 보험 견적은 통상적으로 선견격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견적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화면 좌측의 견적관리 하단 보험 견적 조회에서 신규 버튼을 누르신 후 차량을 입고하시고 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호출됩니다. 차량명 옆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차량 모델을 검색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견적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 이미 차량을 입고해 놨다라고 하시면 입고 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입고된 차량의 견적서를 성견적 작성 또는 청구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작사 차종, 차량명, 모델명을 순서대로 클릭한 후에 견적을 작성할 차량을 선택해서 집어넣습니다. 특히 여기서 해당 차량의 옵션 정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옵션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비공장 분들께서 그 성견적을 작성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여기에 선택된 옵션 정보에 따라서 이제 탈부착 작업 항목을 청구할 때 오른쪽에 있는 부품 리스트가 있어요. 그 부품 리스트가 변동이 됩니다. 일테면 아반떼 AD의 헤드램프 값을 아반떼 AD의 헤드램프 옵션을 HID냐 일반 헤드램프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부품 리스트의 가격이 뭐 10만 원대인지 3, 40만 원대인지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차량 선택이 완료되면 최초 등록 일자나 부품 적용 일자를 선택합니다. 차량명 하단에 있는 최초 등록 일자에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등록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특히나 여기 부품 적용 일자나 최초 등록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항목 탭에서 부품 리스트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AOS에서는 특정 차량별로 어떤 최초 등록 일자나 부품 적용 일자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잘못된 등록일이나 부품 적용일을 클릭한 경우에는 부품 리스트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고 일자 및 입고 일자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보험 접수 정보에 사고 일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고 일자가 설정됩니다. 다음은 화면 중앙에 있는 공임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AOS에 탑재된 작업 시간은 크게 기존, 05 참고, 18 참고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작업 시간 기준은 AOS 자료실에 있는 2018년 국토부 공표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표준 작업 시간 참고 기준 연구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비공장에서 수성을 청구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유성 페인트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수성으로 많이 청구를 하실 겁니다. 수성을 청구하실 때 수성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컬러 매칭이 선택이 되니까요. 이게 자동으로 선택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견적 공개 기능의 경우에는 부품업체나 유리업체 견적을 공개하는 기능인데요. 일부 정비공장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뭐 전화로 이제 부품을 주문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납품처 관리에서 업체를 등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견적 공개에서 부품 업체를 지정을 해 주시면
이 업체로 내가 작성한 견적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화면 중앙에 있는 청구처별, 시간당 공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써 있기 때문에 자차건에 대해서만 이 보험사로 보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대물 청구처가 있다면 여기 청구처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대물 청구처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담당자명이 있는데 보험사 설정 관리에서 해당 보험사의 보상 직원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다 설정을 해주셨겠지만 특정 렌터카 업체라던가 물류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담당자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보험사 설정 관리에서 해당 담당자를 설정하신 뒤에 견적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처별로 보험사, 담보, 시간당 공임 등을 확인하시고요. 이 정보들은 마찬가지로 보험사 설정 관리에서 사전에 설정한 시간당 공임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각 청구처별로 시간당 공임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앞에 주황색 V자로 표시된 것들은 의무 입력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탈부착 작업 항목 및 부품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항목 탭을 선택하신 이후에 작업 항목과 부품을 선택하셔서 하단에 있는 청구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화면은 작업 항목 리스트를 나타내고요. 우측에 나온 화면은 부품 리스트를 나타냅니다. 하단의 화면은 이미 견적서에 포함된 청구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18 참고 작업 시간 체계에서는 작업 항목을 부착 위치에 따라서 프런트, 사이드, 센터, 리어로 나누고 있고요. 이 해당 섹션에 표시된 주요 부품을 클릭하시면 이 부품 근처에 부착된 작업 항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항목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탈착, 교환 등의 작업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업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단 청구 리스트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8 참고 작업 시간 체계로 오면서 작업 항목이 한 차량당 많게는 600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작업을 하는 조건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클릭하시고 여기 조교란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조교란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때 어떤 항목들이 포함됐고 어떤 항목들이 제외됐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의 청구 리스트에 등록된 항목들은 탈부착 항목의 경우에는 파란색, 도장 항목에는 노란색, 부품 항목은 하얀색으로 항목의 구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리스트에 이미 청구된 항목이 있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작업 항목 리스트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측 상단에 있는 부품 리스트는 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시중의 판매 가격을 이제 주기별로 조사해서 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판매 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금액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부품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옵션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부품 코드가 내가 아는 부품 코드랑 동일한데도 부품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번 교육 신청하셨던 web-aos-kd.or.kr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AOS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부품가를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산차를 선택했는데도 여기에 부품 리스트가 안 보이시는 경우는 최초 등록 일자나 부품 적용 일자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항목 중에 지금 판금이나 수리를 청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판금이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간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작업마다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수리 시간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비공장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기능 중 하나인 이 부품 도해도를 이용한 탈부착 항목 및 부품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체크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품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도해도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사항 관리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 보기를 체크해 두시면 견적서 작성하실 때마다 이 이미지가 클릭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는 부품을 하나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작업 방법에 대한 팝업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작업 방법을 클릭하시면 하단 리스트에 추가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 견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기능 중 하나인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견적을 작성하던 중에 좀 견적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견적서를 작성했지라고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여기 내비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의 이제 외관 전개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청구한 항목들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주니까 좀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청구했구나라는 걸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공인 및 사용자 부품을 이용해서 탈부착 작업 항목 및 부품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AOS 작업 항목은 표준 차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과 실제 수리하는 차량과 부품의 형태나 작업 기준 등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용자 공임을 클릭하셔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공임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고 사용자 공임 추가를 누르셔서 견적서 최하단에 사용자 공임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작업 내용이나 작업 구분, 그 다음에 작업 시간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 공임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 공임 등록을 활용하셔서 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자 공임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용자 공임을 쓰실 때 이걸 마치 메모란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용자 공임의 경우에는 메모란으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청구하는 항목이 있을 때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메모는 항목 메모라는 기능이 따로 있으니까 이쪽을 메모란처럼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OS에 탑재된 작업 시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AOS에 탑재된 작업 항목도 사용자 공임으로 변경하셔서 시간 등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미 손상 작업 항목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탑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정비공장 분들께서 모르시기도 하는 기능인데요. 사용자 공임을 눌러보시면 최하단에 경미 사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부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작업 청구 리스트 하단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 공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른다고 해서 이 창이 꺼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네 하고 확인을 막 누르시면 밑에 이 사용자 공임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 번만 클릭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경미 손상 부품 수리의 경우에는 보상 직원 및 차주와 반드시 상의하신 다음에 청구 및 수리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기술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공임을 클릭하신 후에 우수기술료에서 보험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리스트 하단에 추가되게 됩니다. 지금 경미사고 기준이 신설되면서 이 우수기술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보험사별로 너무나도 상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험사별로 이 지급 기준이 너무나도 상이하니까 반드시 이걸 청구하시기 전에는 보험사랑 상의하신 다음에 우수 기술료를 청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장 항목을 작업 항목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화면 상단의 작업 항목 리스트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작업 항목의 재료대 또는 지수를 더블 클릭하여 청구 리스트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탭에서 탈부착 작업 항목을 추가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도장 시간과 지수에 대한 좀 자세한 사항은 AOS 자료실에 있는 2018년 국토부 공표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표준 작업 시간 참고 기준 연구 결과에 4단원인 도장료 참고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도장 작업 항목을 청구 리스트에 추가한 경우에는 위에 노란색 음영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래 하단 리스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도장료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공임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위로 아래로 버튼을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작업 청구 리스트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18 참고 기준에 들어서서 05 참고나 14 참고까지 없었던 기능인 액세서리 입력 기능이 여기에 추가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비공장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도장을 하는 항목에 액세서리가 있다면 액세서리 입력으로 놓치지 말고 이렇게 청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액세서리 입력 방법입니다. 액세서리 입력 화면에서 각 패널의 액세서리에 대한 도장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도장은 주체 도장 작업과 동시에 작업하는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액세서리 도장료는 해당 부품이 직간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또는 주체 항목 패널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방청제 부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청제 청구 기능이 최근에 탑재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비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방청제는 이제 실런트 업체로부터 정비공장이 납품을 받아서 직접 사용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 방청제 소요량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방청제 품목 선택을 누르시면 아까 설정하셨던 방청제 목록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맨 위에 있는 애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지금 보이신 애가 방청제 설정 단계에서 정렬 순서 1로 놔둔 애입니다. 밑에 있는 작업 항목 리스트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작업 항목의 지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청구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수는 시간이 아닌 저희 소요량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질문을 주시는 분이 왜 여기 있는 시간으로 보이는데 왜 이 계산이 안 맞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보시는 부분은 소요량입니다. 도장과 마찬가지로 탈부착 작업 항목이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 항목의 방청제 항목이 노란색 배경으로 표시가 됩니다. 방청제 종류에 따라서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없는 방청제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바디 실런트랑 테이프형 실런트는 같이 청구하실 수가 없고요. 스프레이 실런트랑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판금 작업에 대한 방청제 청구 시에 판금 작업 항목의 용량을 더블 클릭해서 교환 작업 대비 사용량에 따른 퍼센트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판금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교환 시간 대비 퍼센트 또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량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수리 사진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견적서 화면 우측 상단에 사진 버튼을 누르셔서 사진 정보 창을 호출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견적서에 이미 첨부된 사진들. 좌측의 사진은 이 오른쪽 리스트에서 클릭을 한 경우에 확대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사진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미지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PC에 저장된 사진을 화면 상단 리스트로 불러오시고요. 이것을 다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사진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등록과 관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신규 탑재된 AOS 드라이브를 통해서도 사진을 등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뒤에 AOS 드라이브 설명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청구를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화면 좌측 상단은 금액 0, 그 다음에 이중 항목, 중복 부품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리스트에 만약에 어떤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음 정산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액 0인 항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 리스트 맨 앞에 보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중복 항목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D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체크박스 활성화 하신 다음에 선택 삭제하셔서 다음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내가 청구한 작업 시간들에 대한 중복 체크 기능입니다. 이 중복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수 항목들이 주체 항목의 작업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 항목과 부수 작업 항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에는 부수 작업 항목이 작업 시간이 0으로 치환이 되거든요. 이는 이미 주체 작업 시간에 부수 항목 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게 별도로 청구하시는 금액이 아닌 여기 주체 항목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T가 나타나고요. 이 중복 검사 로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탈부착 청구 탭에서 적요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적요란에서 보이시는 포함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전부 다 0으로 치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정산이 끝나시면 정산 탭으로 오셔서 할인율이나 자기 부담금 등을 입력하신 후에 보험사로 견적서를 전송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할인율을 설정하시고요. 자차의 경우 자기 부담금, 대물의 경우 대차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서식 인쇄 버튼을 활용해서 견적서를 출력하실 수도 있고, 견적서를 차주나 보상 직원에게 다시 보내시고 싶은 경우에는 견적서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청구처별로 시간당 공임이나 자기 부담금 설정에 따라서 최종 정산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별로 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서 보험사로 성견적을 전송합니다. 다음은 성견적 전송 이후에 보험사에서 검토 의견서 회신, 지불 보증, 사정 내역 공개를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견적서 전송 이후에 이제 보험사에서 검토 의견서 회신이나 지불 보증을 한 경우에만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과 같이 확인 버튼이 생성이 되고 정비공장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견적 리스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 자차 대물을 동시에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두 개의 견적서가 생성이 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검토 의견서나 지불보증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검토 의견서 회신이나 지불보증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왼쪽에 검토 의견서에 있는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불 보증에 있는 의견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